노동력 낭비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네, 사실 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분은 변비가 있으시고 트러블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피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피부 상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아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가나와 함께하는 피부 상식 일문일답. 빠밤. 먼저 리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물 많이 마시는 게 피부 보습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빠밤. 이상하죠? 일단은 지금 뭐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물을 마셔볼게요. 이렇게 물 마시는 게 피부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피부 보습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물을 장시간,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한 달, 두 달,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을 좀 부족하게 마셨을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신적인 탈수는 피부에 건조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물을 마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공대생님이 남겨주셨어요. 블랙헤드 관리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블랙헤드는 답이 없습니다. 블랙헤드는 일단은 블랙헤드가 좋아지려면 블랙헤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T존이라고 그러죠. 피지샘들이 어떤 호르몬의 영향, 사춘기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은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면서 블랙헤드가 안 생기게 할 텐데, 이미 블랙헤드가 생겼다면은 사실 이거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온타올로 막 코 불리고 코팩하고 떼고 막 뭐 진정 앰플 바르고, 우선은 좀 그런 시술 자체들을 잘못했을 경우에 자칫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가나 피부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냐? 굉장히 조금 젠틀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이 블랙헤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랑, 그리고 피부 관리, 그리고 관리 기기들을 이용해서 조금 할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블랙헤드에는. 그리고 머니메이커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머니메이커 이분은 강씨이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인가 봐요. 피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 3회 땀 뻘뻘 흘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머니메이커 강님 댓글 기억납니다. 그래서 머니메이커 강님이 유산소 운동을 땀내서 하라는 게 사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피부에도 혈류가 잘 가고 영양 공급이 잘 가면서 피부가 필요한 수분, 영양분이 잘 가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모공, 홍조 같은 이제 좀 안 좋은 피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모공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모르시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가나, 그러니까 실명이셨나요? 설마 땀을 한 20개 정도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라고 적혀있죠. 제 이름입니다. 제 명찰. 그래서 제 본명이 오가나라는 거 인증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 다 끝나고 치료 끝나고 이제 가끔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물어보면은 저 혹시 여기 왜 오가나 피부과인가요? 뭐 어디로 가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이름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제 이름입니다. 헝샘님, 이분 아이디 되게 특이하시네요. 헝샘님, 천연 화장품은 피부에 무해한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천연 화장품이라고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연 물질만으로는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화장품에는 이제 방부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기름과 물을 섞는 계면활성제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천연 화장품이라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선은 천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천연 화장품이 무조건 좋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왜냐면은 오히려 뭐 농약이나 방부제, 그리고 기타 첨가물 같은 것들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분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접촉성 피부염,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약진같이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오히려 반응이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는 피해야 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천연 화장품. 다만 안전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화장품은 추천드립니다. 되게 조금 제 이름이랑 비슷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끔한 이유. 이분은 아이디가 없네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끔한 이유, 따끔거리면 쓰면 안 되는지.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화장품이 정말 나랑 안 맞거나, 두 번째, 내 피부가 정말 안 좋은 상태거나.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안 맞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후자인 경우에는 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하되 소량씩 사용하시고요. 그때는 바세린을 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따갑긴 하지만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서 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드름 질문도 꽤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나이대가 조금 젊은 분들이 이제 1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사실 고민이죠. 그래서 동군튜브님, 이분 유튜버신가봐요. 턱 주변 트러블은 수분 부족 때문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턱 주변 트러블은 사실 수분 부족 때문은 아니고 턱 주변 트러블은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입 아래에 있는 중앙턱에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또 이제 월경 주기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고,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재발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월마다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턱으로 좀 트러블이 나는데, 성인형 여드름이죠. 있는 수분 부족보다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랑 연관성이 더 많습니다. 여드름이 안 좋다는 음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 초콜릿, 우유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가요? 먹었을 때 여드름이 나면은 안 좋은 음식이고요. 먹었을 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병은 음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지 발현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변비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미 이분은 변비가 있으시고 트러블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비가 있다. 변비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장의 운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장에서 이제 독소들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이제 혈류로 흡수가 되면서 뭐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독소들이 쌓이다 보면은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개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변비 이꼴 여드름 이건 아니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물리적 각질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크럽 하잖아요. 각질 제거한다고 막 스크럽 하는데 이게 피부 노화를 촉진하느냐? 그렇다면은 화학적 제거는 피부에 무해한가? 각질 제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각질 제거는 노동력 낭비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다만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유분 분비가 너무 많고 기름기가 너무 많고 이제 좀 피부가 자꾸 두꺼운 사람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가볍게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사용하기에 좀 안전하고 좀 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리적 각질 제거제는 많이 쓴다고 피부 노화가 촉진되진 않는데 자칫 이제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쓰는 화장품은 순해서 어른에게도 좋은가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보통 뭐 베이비 로션, 베이비 파우더 뭐 다들 아기가 쓰니까 순해서 어른도 써야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베이비 로션들이 문제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들용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용량이고 또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성분들이 간혹 많았고, 또 쓸데없이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화장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에서는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가나와 함께하는 피부상식 1문 1답 여기까지입니다.